최태원 회장은 대법원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지만, 대법원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없지만, 직업을 늦게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그 상고해서 시간을 좀 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보고 심리할 가치가 없다. 이러면 이제 그냥 심리 불속행으로 각하시켜 버립니다. 판결문도 안 쓰고. 그래도 한 4-5달 걸리거든요. 일단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해가 최소 4-5개월 이상 시간을 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그 판결이 나서 그때 돈을 이자 안 주면 그때는 이자가 붙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또 이게 그 재산 분할의 인지가 없거든요. 대법원에 상고하면 보통 재판할 때 인지 붙이잖아요. 근데 재산 분할은 이제 자기 재산 자기 나누는 거니까 인지가 없어요, 거의. 따라서 뭐 부담 없이 대법원에 그 상고 해가지고 그냥 기각되면 또는 이게 각하되면 그러면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돈을 주면 되는 거니까 시간은 조금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이게 돈을 어떻게 1조를 만드느냐. 지금 이게 그 경제 주식시장이나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게 그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여러 어떤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냐. 따라서 이제 그 SK그룹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면요. 지금 크게 그 3가지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원래 돈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2번이나 구속됐죠. 옛날에 그 선물 옵션 한다고 한번 공금 횡령으로 구속도 되고요. 2번이나 구속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폐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원래는 자기 큰아버지가 세운 회사가 SK입니다. 최종근,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동생이 최종현인데 그 2대 회장이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죽고 최태원 3대 회장이죠. SK가. 근데 그 크게 3가지 거론되는 게 지금 최태원이가 들고 있는 회사 주식이요. 2개가 있습니다. 아예 뭐 SK 하이닉스나 SK 텔레콤이나 뭐 이런 건 없고요. 가장 중요한 지주사, SK라는 지주사 있잖아요. 이 회사 주식을 최태원이가 한 17.78 됩니다. 한 18은 안 되고요. 한 17점 얼마, SK 주식을, 이게 이제 SK 그룹을 지배하는 이 주식입니다. 실제 이거 17.9니까 한 18% 되네요. 17.9 SK 지주사 주식을 이제 그 17.9%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주식을 파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파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 이 2가지가 일단 거론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고 있는 게 그 최태원이가 SK 실크론이라는 이 비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SK 실크론. 요거는 이제 그 반도체 그 실리콘 웨이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회사인데요. SK 실크론. 요 지분을요, 최태원이가 30% 들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29.4%. 요걸 30%. 근데 이거 SK 실크론, 요 회사가요, 실트론. 요 회사가 이제 그 지금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그 두산그룹이 선정이 된 거예요. 요거는 비상장 기업이에요. SK 실트론, 이 회사는 이제 그 비상장 기업인데 SK가 70% 들고 있고 최태원이 개인이 30%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태원한테는 중요한 재산이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30%, 그 다음에 그 지주사 SK가 70%, 요게 지금 팔라고 하는데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가 두산입니다. 근데 매각가가 얼마냐? 매각가가 이제 그 보통 4, 5조에서 최대 7조까지 경우에 따라 이렇게 거론되거든요. 근데 이걸 뭐 예를 들어 5조에 매각한다. 그럼에도 그 최태원이가 30%니까 1조 5천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그 유력한 방법, 첫째는 지금 팔라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지정된 SK 실트론 비상장 기업 팔면, 두산에 팔면 한 5조만 팔아도 그 30% 지분이니까 3, 5, 15.
그럼 이게 이거 1조 5천억이니까 충분한 거 아니냐. 이게 첫째 방법인데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 이거는 이제 그 SK 사회이사들이 반대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업하는데 실제 이 SK 실트론 이 회사가 상당히 필요한 회사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니까 이런 회사를 팔면 어떡하느냐. SK 그룹이 반도체 사업하는데 팔면 안 되지 않냐. 시너지 효과나. 그래서 SK 사회이사들이 반대하면 그럼 이게 매각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70% 들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게 두산이 또 자금 사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두산도 이게 두산 로보틱스 팔아가지고 자금이 지금 많지는 않고 또 이게 가격이 협상이 딜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게 시간도 걸릴 뿐더러 매각이 성사될지 안 될지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유력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돈을 못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이제 지주사 SK 주식을요, 파는 건데, 근데 그건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최태원의 지분이 17.9%밖에 안 되잖아요. 17.9%. 근데 지금 SK가 어제 제가 시가총액 보니까 45조입니다. 45조. 그러면 이게 2% 정도 팔아야 되거든요. 2% 팔아야 9천억이잖아요. 45조니까 2%는 팔아야 9천억이 되니까 돈을 주잖아요. 그럼 여기 최태웅이가 2% 팔아버리면 지금도 17.9%인데 15.9%밖에 안 되잖아요. 과연 15 가지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느냐? 뭐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국민연금이나 우호적인 지분도 있고요. 뭐 옛날에 SK가 뭐 기업 사냥꾼 뭐 쏘버리는 기업 사냥꾼들한테 고생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게 또 우호 지분이 많이 있거든요. 형제들 뭐 나눠주고 사촌들이라가 뭐 2% 팔아도 이게 경영권 방어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근데 지분이 지금도 10%대인데 이걸 이게 또 2%를 판다 이혼한다 이건 좀 모양새나 아무래도 이게 그룹에 특히 지주사 주식 하나밖에 안 들고 있는데 이걸 이게 2%를 판다는 거는 상당히 SK 지배구조에서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다. 경영권이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떠나서 따라서 이게 팔지는 않을 거다. 또 이 지분을 팔아버리면 주식시장에 또 이게 엄청나게 충격을 주잖아요. SK 주주들이나 그렇게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법. 제가 보는 게 가장 유력한 방법은요. 그냥 SK 주식을 담보로 돈을 이게 대출받아가 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유력하다. 빠르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요. 이게 지금 SK 주식을 갖다가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노소영 관장한테 주는 건데 대출은 될 겁니다. 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요. 이미 최태원이가 돈이 없어가 빚을 많이 냈더라고요. 이미 자기가요. SK 주식 한 21% 정도를요. 자기가 가진 주식의 21%. 그러니까 자기는 SK 주식의 17.9%인데 자기가 가진 주식의 총 21%를 담보로 제공해서 이미 돈을 갖다가 4,30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참 이게 이 돈 어디 썼는지 모르겠네. 최태원이가 이미 자기 SK 주식을 한 21% 정도를 담보로 맡기고요. 이미 4,300억을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게 대출을 또 1조를 받으려면 주식을 담보로 이게 또 여야 될 거고요. 야, 그러면 이게 이자도 엄청나겠죠. 왜냐하면 이게 주식 담보 대출이 이자가 뭐 최태원이라고 이자 안 받고 뭐 싸게 받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최태원이가 4,300억을 대출받고 21%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또 이게 담보로 제공해서 1조를 더 대출받아서 노소형 주의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이자 부담.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옵니다. 대출은 충분히 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SK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담보 가치는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는 게 뭐가 노느냐. 바로 이게 배당금 확대입니다. 자기가 최태원이가 이제 SK 주식을 담보로 1조를 더 대출받는다. 그러면 이게 1조 5천억이 되잖아. 대출금이. 그러면 이게 이자 부담에도 엄청나니까
최태원이도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 장기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SK 주식회사가 이제 그 배당을 상당히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SK는 지주회사고 돈이 없잖아요. 배당 늘리려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현금이 많고 배당 여력이 많은 회사가 SK텔레콤입니다.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SK텔레콤. 요게 SK스퀘어하고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한 거, 쪼갠 거예요, 회사를. 옛날에 SK텔레콤을 회사를 두 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회사 핸드폰 SK텔레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지주사 하이닉스 주식을 들고 있는 중간 지주사 SK스퀘어가 있는 거예요. SK스퀘어는 시가총액이 지금 146조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146조.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얼마냐? 21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SK텔레콤이 배당을 늘리는 거예요. 핸드폰 많이 쓰니까 돈을 벌잖아요. SK텔레콤이 1년에 뭐 예를 들어 2조를 번다. 그러면 이게 그 배당 여력이 있으니까 SK텔레콤이 지주사 SK한테 배당금을 늘리는 거죠. 왜? SK가 SK텔레콤 주식을 30%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SK텔레콤이 SK 지주사한테 배당을 늘려주고 SK 지주사는 채태원이한테 배당을 늘리면 채태원은 그 돈으로 이자를 갚는다. 이게 저는 유일한 해법으로 봅니다. 제가 이게 판단하는 방법, 이게 가장 현실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SK 지분을 파는 거는 경영권에 문제가 있고 SK 실트로는 매각 협상 중이기 때문에 언제 거래가 종결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돈은 줘야 된단 말이에요. 몇 달 뒤에. 그러면 이제 그 가장 현실적인 거는 이미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4,300억 대출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담보를 더 넣고 추가로 이제 1조 가까이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노소연 주고 그럼 자기는 이게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그 SK 주식회사의 배당을 늘린다 이 말이죠. 배당을 늘리려 하니까 돈이 없잖아. 그러면 이게 바로 이게 가장 캐시카우 SK텔레콤이 배당을 늘리는 거야. SK텔레콤이 지주사 SK 쪽으로 30% 지분이니까 배당을 늘려주고 SK도 배당을 늘리면 채태원은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빚을 갚는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주식시장에서 뭐가 호재일까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회사가 호재냐? 배당이 늘어나면 호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요. SK텔레콤이 최근에 며칠 동안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며칠 동안 이게 주가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다른 주식은. 근데 SK텔레콤은 배당을 확대할 수가 있다. 이런 데 기대감에 금요일 날도 주가가 약간 올랐어요. 주가가 이제 10만 원 하거든요. 10만 원.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좋고. 근데 두 번째 SK도요. SK도 채태원이가 주식을 팔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게 그게 아니고 팔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채태원이가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린다. 그러면 이게 SK도 배당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SK도 배당금이 늘어나는 호재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저는 채태원이는 SK 주식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담보대출 받아서 노소유한테 준다. 그러면 이게 그 자기가 이자나 빚을 갚기 위해서는 SK 배당을 늘리되고 SK 배당을 늘리려면 SK텔레콤의 배당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이게 두 회사는 장기적으로 이게 배당금이 늘어나니까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게 법적으로 이혼 사건도 이게 법적으로 여러 정책이 많지만 또 이게 경제적으로 채태원이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 중에 3위 부자거든요. 1위가 이재용 삼성회장이 60조. 2등이 셀트리온 서정진 12조. 그 다음에 그 채태원이가 며칠 전까지 보니까 10.8조. 채태원이가 가지고 있는 게 한 11조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그 주식은 안 팔고 아마 대출 받아서 주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는 배당 확대로 이자를 갚아나가지 않을까.